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네. 저는 이번 주에 김 기자가 1988년부터 기자 생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보면은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넘어와서 처음에 이제 기자 생활하셨고, 저는 이번 주에 보면 그 전두환, 내일 모레 90이 되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어떻게 보면 뭐 끌려가다시피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한 4시간 반여에 걸쳐서 고속도로 차로 가셨는데, 그 어른 가시는 거 보면서 야, 이 양반 화장실은 제대로 보셨나? 제가 왜 예, 이야기하냐? 오늘 화제가 화장실이죠. 예, 이 얘기 왜 하냐니까 우리 김 기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995년 11월이죠. 11월 말이던가요. 그때 그 YS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연희동에서 골목 성명 발표하고 합천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천 내려갔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지인들하고 술 한잔 먹고 계시는데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합천에서 그야말로 차들이 기자들이 막 벌떼같이 붙은 가운데 고속도로 통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당시 하면 영등포 구치소일 겁니다. 영등포 교도소를 한 5시간을 오는데 전 대통령이 이 양쪽에 이제 검찰 수사관이 가운데 있는데 화장실을 못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설에 의하면 전 대통령 뭐 술을 자셨으니까 그 얼마나 화장실이 많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쓰지 않고 논스톱으로 오는 바람에 그 안에서 이렇게 통해 놓고 화장을 보았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예, 예. 그 박철원 전 장관이 썼던 예. 책에도 그 아름다운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모셨던 그 말씀. 박철원, 그 전 의원 전 장관,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 할 때, 네네. 1981년에 우리가 바덴바덴에서 서울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합니다. 예, 그랬죠. 예. 전 대통령이 82년 1월 초에 신년의 수석 비서관들을 모아놓고 엄명을 내립니다. 잠깐만 흉내 한번 내보요. 예.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 서울은 엉망이야. 5대 고궁의 화장실이 다 퍼세식이야. 자, 올해는 화장실을 갖다가 다 수세식으로 바꾼 아름다운 화장실로 바꾸도록 해요. 그 마침 중국도 네. 이번 주에 그 제3회 네. 세 번째 화장실 혁명에 들어갔습니다. 예? 뭐요? 예. 화장실 혁명이요. 예. 예. 근데 첫 번째 화장실 혁명 언제? 그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거기도 올림픽이군요. 2008년 네네. 그리고 그 2017년에 한 번 있었고 네. 올해 다시 하는데 올해는 이제 지방을 네. 위한 이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마침 네. 얼마 전에 그 하이룽성에 다녀왔는데 예, 흥룡강성 이제 해일웅장성. 네네. 그 길가에 이제 주유소에 네.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문 없어요. 칸막이도 없어요. 그 뭐예요? 그리고 통로처럼 돼 있는 변기 그 긴 그러니까 작은 거 큰 거. 큰 거 큰 얘기죠. 거. 예, 그 마옥강이라 그러는데 마옥강. 예. 근데 좀 놀라웠던 게 예. 그 주유소 건물이 새 거였어요. 아, 새로 지은 건물도 그래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죠. 그러니까 얼마 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 사실상 이 중국의 화장실 혁명에 그 불꽃을 댕긴 건 네. 도화선이 된 것은 한국 기업입니다. 잠깐만.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게 2006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북경을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거기도 이제 우리 말하면 큰 이제 뭐 우리 같으면 롯데월드 같은 큰 그 대형 쇼핑인데 쇼핑몰이 화장실을 가려고 갔더니 우선 첫째 돈을 갖다가 뭐 몇 돈을 받습니다. 네, 돈을 받아요. 돈을 몇 푼 받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어머머 이 앞 가리개가 없어. 예. 쪼그리고 앉았는데 앞 가리개가 없어. 그리고 앞에 문이 없어. 아이고 이게 남살스러워라. 아무튼 그 중국 화장실 하면 문이 없다. 예. 또 칸막이가 없다. 예. 뭐 이런 게 뭐 자, 그런데 유명하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런 어떤 중국 화장실에 혁명의 불꽃을 튕긴 게 한국 기업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예. 1997년 두산에서 그럼 꽤 오래된 얘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올림픽 10년 전쯤 되는 네네, 거죠. 네네. 조금 더 되죠. 그때 수복성이라는 갈비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아, 수복성. 예. 그런데
그 수복성은 뭐냐면 회장실 같은 화장실. 이게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회장실 같은 깨끗한 화장실. 정도가 아니라 네. 거기는 이제 아주 미국에서도 1%만이 본다는 그런 고급 잡지들, 네네. 골프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비치해 놓고 심지어 관리자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화장실에서 실제로 식사를 했습니다. 아, 냄새도 안 난다 예, 이거지. 예. 그만큼 깨끗한. 네, 예. 그래 이제 그것이 알려지면서 네. 당시에 뭐 후진타오 후진타오 주석. 그리고 뭐 우이 부주석 부주석. 예 이런 부총리. 분들이 그 집에 이제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83개의 특급 식당이 있는데 83개. 예, 외국 기업으로는 그 미국의 TGI TJ 프라이디. 예, 그리고 우리 수복성 오. 그 두 개뿐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화장실 그러니까 중국 하면 예전에 보면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영화 있죠. 뭐 쿵푸 허슬인가 허슬 쿵푸 하는 거 보면은 전 잘 모릅니다. 거기 보면 이게 중국에 실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길거리에서 응아를 봐요. 네. 그렇죠. 뭐 우리는들 안 그랬습니까? 아, 그랬나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 아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근데 그거는 공중 화장실을 이야기합니다. 공중 화장실의 경우고. 예. 근데 뭐 그래서 저도 궁금해 갖고 야, 제가 궁금해 문을 왜 안 달아요? 왜 그러니까. 그러냐 이렇게 중국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 이제 뭐 용변 보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뭐 워낙 이제 화장실이 숫자에 비해서 작고 네. 사람 이용자에 비해서 작고 또 이제 뭐 훼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1949년에 이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예. 설립이 된 후에 네. 그때 공중 화장실의 관리는 공산당이 했습니다. 공산당이 했는데 똥 넣는 것도 마음대로 못 넣나요? 근데 그때 공산당이 전체적으로 장악을 못했잖아요. 못했죠. 국민당의 그 잔당들이 있었으니까. 자유 세력들이 주로 접선하고 이런 한 곳이 바로 화장실이었대요. 그래서 문을 예, 띄웠군요. 문을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공산당이 떼게 했고 물론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네. 암암리에 이렇게 떼게 했고 또 1960년대에 와서 문화혁명을 하면서 네. 그때는 불신과 감시의 시대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예 버릇이 돼버려서 지금까지 그 내려옵니다.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예. 지금 문 달려 있는 화장실에서도 예.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문을 열고 용변을 봅니다. 그게 원래 중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리 개방적이라서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예.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 예. 그야말로 그와 같은 저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예. 혹시 거기서 접선을 하고 뭐 무슨 거기서 음모를 꾸밀까봐 문을 띄웠고 그것이 이미 체질화되어서 이제는 예. 문이 이제는 있어도 아예 문을 이제 예. 그래서 공중 화장실은 지금은 네. 아예 그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게 처음에는 공공 장소에만 공중 화장실이 있다가 예. 지금은 이제 주택가까지 다 들어가서 네. 아예 그 마을에 그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근데 예전에 제가 사실은 우리 김 기자한테 예전에 그 처음에 이제 한자 그 책 쓰실 때 말이에요. 네. 한중일 문화산책 글 쓰실 때 저한테 그때 한잔 하면서 한 얘기가 형 그게 말이야 그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는 방법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달라. 어떻게 달라요? 그리고 뭐 중국은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는 이게 보면 문 앞에 보고 얼굴을 보고 응하라잖아요. 예. 예. 일본은 반대입니다. 그럼 뒤를 예. 문을 뒤에 놓고 예, 응합니다. 예. 그러니까 돌아 앉아서 이렇게 변을 보게 되는 용변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나요? 예. 일단은 일본은 네. 그 화장실이 그 마치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무라이들의 집은 예 실내에 있습니다. 화장실. 마치야. 마치라는 게 정입니다. 정. 예, 예. 네. 길이고 길이고. 야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근데 실내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굳이 예. 뭐 문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그 수치스럽다. 그래서 아무리 집이라도 가족이라도 돌아 앉았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예. 또 중요한 거는 사무라이들의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 아무튼 카르이에서 잠시라도 도피를 그 순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돌아 앉아서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냐. 그게 칼의 문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조금 설득력은 없어요. 왜냐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객이 와서 닌자라고 그러죠. 닌자가 적 사무라이를 배려한다면 응하고서 뒤로 앉아 있으면 치기가 더 쉽죠. 그런가요? 앞에 있어 아무튼 막 얼굴을 확인을 하는 그거. 얼굴 확인 때문에 예. 그렇구나. 그쪽 뒤로 있으면 뒤가 예를 들어서 김경원 상인지 황태순 상인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일본은 그렇게 하고 일본은 아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화장실이 별채에 있다는 게 아주 특별합니다. 그 옛말에 예. 예전에 어른들 그런 얘기했죠. 요즘 이런 얘기하면 저 집안에 있는 저 아내한테 맞아 죽습니다만은 옛말에는 뒷간과 처간은 멀어야 좋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화장실을 네. 음기가 나는 곳이다. 음기. 예, 그래서 음기는 멀리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것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집에도 보면 화장실이 이제 보면 조금 멀리 떨어지면 겨울에 축구하면은 예. 집안에 요강이라고 있었잖아요. 요강에서 일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만 한번 경복궁에 갔더니 경복궁 갔다 그 관광객 중에 누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임금 한만 뒤져봐도 야 궁궐에는 화장실이 없다. 그 옛날 그 임금님은 어디서 응아받냐? 임금님은 당연히 뭐 그 왕이 된 남자 네. 그 광해에서도 보면은 그 시중 드는 그 궁녀들이 네. 매와 틀을 갖다 주고 네. 그 광해가 너무나 그 시원스럽게 변을 보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그 장면 생각나십니까? 불행하게도 맞습니다. 기억이 근데 임금님이나 네. 이런 분들은 그 매와 틀을 썼고 네. 관리들은 자기네들이 그 요강을 썼어요. 요강을 예, 썼군요. 그런데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궁궐에는 궁궐 안에는 없었습니다. 궁궐 그런데 안에는 그 궁궐에 어떻든 3,000명 정도 그 중에 이제 궁녀가 한 500여 명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용변을 볼 수 없으니까 예. 그 뭐 해프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그렇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저 경복궁 같은데 뭐 나중에 뭐 임진왜란 때문에 불탑니다만 그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세종, 성종, 연산, 뭐 중종 이때는 다 보면 경복궁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주 인원만 한 1,000명 됐다고 그래요. 네. 그게 그러니까 상궁이 한 500, 네. 그다음에 이제 내시를 법에서 한 500. 거기다 내금이 관리들, 네. 아니 그 관리들이 퇴근하지만 그 거기서 숙박하는 사람만 한 1,000명 되고 또 내금이라고 요즘 말하는 경호실이죠. 있고 한데 그 사람들도 그걸 요강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예. 요강을 갖다 버리는 거고요. 요강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거 어디다 버려요? 그 변소를 따로 그걸 그 버리는 데가 버리는 데를 그 뒀습니다. 궁궐 밖에 있었네. 예, 예. 그리고 네. 그 대원군 때 이제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예.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28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내전에는 없고 내전에 외전에 아까 들어 나와서 용변을 보던. 그러니까 내전에서 그 임금님이나 세자나 왕비나 후궁 등은 다 요강을 이용했고 매화틀과 요강을 이용했고 바깥에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의정이다. 예. 근데 아까 우리 김경원 기자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야릇한 생각이 들어요. 나이 80이 다 된 머리숱이 허연 황희정승이 그 관복을 턱 제끼고 요강에서 무릎을 꿇고 쉬를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황 황희 정승이나 예. 이태계 같은 분은 네. 그걸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하면 그 선비의 채통에 문제가 있다. 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네. 어떻든 아무리 추워도 예. 반드시 화장실 변소를 이용했죠. 근데 아까 해프닝 예, 말씀드렸는데 재밌는 것 중에 광해군 때 네. 일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창덕궁을 이제 궁궐로 쓰고 있었는데 인정전 앞에서 과거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광해군이 이제 과거 시험 보는 이제 유생들을 다 이렇게 보러 갔는데 알성씨입니다. 그 궁궐 그 성벽에 그 오줌 자국들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광해군이 대노를 했고 또 한 번은 네. 그 중종 때 일인데 네. 혹시 작서의 변이라고 아십니까? 작서 그 중종 때 같은 제가 아는 거라고는 저거 있어요. 주초유양. 그거는 이제 그 저
중종 때 조광조 조광조를 치기 위해 썼던 거고. 이건 이제 인조를 근데 험담하기 위한 그런 건데 네. 나무에다가 죽은 쥐를 걸어놨어요. 근데 그게 실록에 그 곳이 궁녀들이 소변을 그냥 보던 것. 그러니까 뭐 요강을 썼지만 그 나무 밑에 가서도 이렇게 변을 보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 기록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저 이제 보면은 화장실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이 한중일 이제 삼국 문화 기행을 하다 갑자기 우리가 붕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만은 파리에 가서 저희 그때 그 가이드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이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힐. 다음에 여기 보면 우산, 양산, 패러솔. 이게 뭐 햇빛을 가리고 이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파리도 보면 지저분하게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요강 비슷한 데 있다가 이제 아침만 되면 갖다 이렇게 2층 아니에요? 그 2층. 그래서 이게 쫙 버린대요. 근데 그 개울 보통 이제 그 하천 따라서 집이 있으니까 거기다 버리는데 갖다가 잠수하면 물벼락과 똥벼락을 뒤집어 쓰니까 이 양산으로 맞고 똥 밟기 싫으니까 그야말로 하이힐로 다녔다 하는 얘기인데 그 보면 일본도 그 예전에 게다가 뭐 그런 말도 게다도 네. 그 화장실이 물론 실내에 있는 마찌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 관청 같은 데서 지저분하고 하니까 이 게다도 이게 화장실에 그 바닥 지저분한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보면은 우리 구한말 있죠. 구한말에 그 미첼리어스던가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그 양반이 그 쓴 이샤벨라 비숍 비숍 여사 비숍 여사의 그걸 보면은 나오죠. 아이고 조선에 왔더니 온 똥 천지더라. 걔 지천에 똥이 깔려 있는데 우리가 똥자를 쓸 때는 이제 쌀미자에다가 달을 쓴 그 분자를 쓰지 않습니까? 즉 쌀을 먹고 그것이 변화해 나온 게 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흔한 얘기로 값 떨어지는 걸 똥값 합니다만은 실제 똥은 거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이제 거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아까 게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외장 임진왜란 때 외장인 가또 기요마사가 가등청정 그 높은 구부의 계다를 갖다가 이사다라고 합니다. 높이 얼마나 됐어요? 30cm. 한자네요. 예. 그거를 신고 화장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향기를 쫓아가며 화장실이 있다. 이럴 정도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렇게 청결한 화장실을 갖게 됐는데 그것도 재밌는 게 화장실이 깨끗해야 제복이 들어온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그 화장실의 신을 그 센칭이라고 하는데 황금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병기 이제 병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의 이해하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병기 뚜껑을 닫지 않으면 금전운이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세칭 마일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화장실에 가서 아이의 탄생과 건강한 성장을 비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참 변태 같은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그 배설과 어떤 출산을 동일시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배설과 출산을 동일시한 일본 사람은 역시 변태스럽게 짝이 없고요. 뭐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름 이야기. 마지막 우리 똥의 최종적 결착지인 거름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건 뭐 농업 사회에서 이 똥은 뭐 이게 이런 거죠. 농사를 결정짓는 게 하늘의 비, 그리고 그 농부들의 땀, 그리고 똥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똥. 그러니까 아무래도 귀해죠. 우리나라도 그 똥을 아무데나 버리면 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조선 때 얘기지만 곤장 50대를 말렸고. 아이고 똥 잘못 버리다가 곤장 50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박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웃에 놀러 가서 볼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웃집에서. 그러면 그 이웃집에 그 분을
돌아와서 자기가 갔던 그 집을 식구를 초대합니다. 왜 그랬어요? 아까 내가 거기다 똥 놓고 왔으니까 그 받으려고. 똥 받으려고. 그거를 안 하면은 채소로 이렇게 돌려주기도 했답니다. 네. 근데 일본은 아예 정말로 똥값이 금값입니다. 어떤 대가 의회인데 네. 1년 동안에 그 분뇨를 판 값이 네. 금 30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마어마. 그러면 저 1년에 30냥이면 대략 한 달에 금 한 냥. 예. 참 대단한 2냥이 넘죠. 그렇게 예. 두 냥이 넘는군요. 예. 그런데 2.5냥. 2.5냥. 그러니까 그야말로 똥값이 금값이네. 금값입니다. 예. 그리고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 똥배가 그 자본이었다. 그 자본의 축적의 기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똥배를 갈서선이라고 합니다. 갈서라는 건 그 오사카 지방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똥을 이제 그 모아서 각 농촌으로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비료지요. 예. 한마디로. 옮겼는데 천연 비료. 예. 그것이 오사카의 부의 기반이 됐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농업사회는 다 마찬가지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공중 화장실을 하나 갖는 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빌딩 하나를 소유하는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 화장실로 돈 번 사람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벌. 아까 분뇨할 때 분에다가 재벌할 때 벌자서 분벌이라고 했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국민당 시대에 네. 그 누구죠? 리징룽 참모총장 했던 몰라요. 저 한 거예요. 한자로 써줘야 돼.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 이자에다가 징 이게 뭐 그렇다 치고 예. 룽은 저 용자고. 예. 예. 그 사람이 대표적인 그 분벌입니다. 자, 우리 재벌, 군벌, 족벌 다 들어봤습니다만 오늘 김경은 기자가 분벌, 자 똥으로 돈을 번 분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뭐 이번 주에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갔다 오면서 또 예전에 그 양반 보니까 저 합천에서 잡혀 올라오면서 화장실 못 가서 차 안에서 볼일 보았다는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에는 분벌이 드디어는 총참모총장까지 했다는 참 그야말로 한중일 삼국 분기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